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코로나19 특수 쿠팡의 딜레마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고 상상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상상하고 고민하는지를 같이 한번 공유해 봐도 좋겠다 싶어서 신문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딜레마예요. 주문 폭주에 매출 늘었지만 적자도 눈덩이. 쿠팡의 미션이 이거라고 하네요. 대표의 미션. 소비자들로부터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말을 듣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쿠팡의 창업자가 한 말이래요. 이 문구를 다 읽으면서 저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근사한 어떤 문구가 나오면 저도 한번 얘기를 다시 할게요.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공짜로 빠르게 배송해 주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적자도 매년 연간 1조 원 정도가 난다라는 거예요. 쿠팡은 저렇게 사업하다가는 곧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전 펀드로 인해서 20억 달러 정도를 유치를 받았죠. 20억 달러를 환산을 해보니까 2조 5천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집도 계속 로켓이 막 배송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쿠팡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계속 일어나더라. 2015년도 당시에 5,400억 적자였고요. 2016년도에 5천억 적자, 2017년도에 6천억, 작년 2018년도에 1조 1천억, 2019년도에 1조 5천억이 적자예요. 그래서 올해 매출 추산으로 보면 그 작년 한 해 7조 원 정도였는데 1조 5천억 정도 안팎의 적자가 났다. 그래서 쿠팡이 정말 장사는 잘 되는데 무료 배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1조 5천억이 적자이다. 우리는 동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동업하려는 어떤 식당이 있어요. A라는 식당이 장사가 진짜 잘 돼서 돈을 버는데 내한테 투자를 하라는 거죠. 1,000만 원 우리 식당에 투자를 좀 해줘 형사가. 근데 1년에 얼마 버는데 했더니 우리 1년에 1조 5천억 적자인데 투자를 좀 해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 아니면 적자를 보면서까지는 경쟁은 안 하겠다라고 외치는데 과연 누가 대항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누가 대항마일까? 두 번째는 쿠팡이 적자를 안 보고 흑자 사업을 시작하면 그래도 우리가 쿠팡을 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참 공감하는 사람이 그 신세계 그룹이에요. 그러면 이마트는 어떨까? 이마트가 지금 정말 안 좋겠네, 쿠팡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 이마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마트가 지금 쌀까 비쌀까 이렇게 딱 보면 이마트가 2018년도 당시만 해도 30만 원 하던 이마트가 지금 10만 원 정도로 빠졌어요. 쿠팡이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마트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마트가 주가가 왜 빠졌을까? 적자 봤더라고요. 사상 최초로 적자를 봤습니다. 쿠팡이 막 이렇게 적자 보면서도 장사를 하니까 우리는 적다는 그렇게까지는 사업 안 하겠다 해서 했지만 매출은 빠졌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쿠팡 같은 서비스를 이마트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마트는 물류창고에서 오는데 이마트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 배송을 시작하면 그게 쓱이죠. 쓱. 근데 이제 로켓 배송 같은 시스템들을 갖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식이 쌀까 비쌀까를 보면 이마트 주식 역대 최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15년도부터 해서 10년으로 봐도 10만 원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네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충분히 싸다 이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마트의 최대 주주는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 이명희 씨죠. 보면 이명희 씨가 이마트 지분의 18%, 정용진 아들이 10%를 가지고 있어요. 18%라면 20%라고 보고,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 3조 원이에요. 얼마 전까지 1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었다면 3조 원의 3배, 9조 원이었겠죠. 9조 원의 20% 지분, 그러면 2조 원이죠. 2조 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가 50만 원 하다가 100만 원 하다가 50만 원 할 때 사서 100만 원 팔고 이런 투자 방법들을 썼는데 갑자기 250만 원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상속을 하려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명희 씨는 오빠가 힘들어하는 걸 봤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주가를 떨어뜨려서 승계를 해야 되겠다. 올라버리면 힘들 수도 있네. 그래서 30만 원 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9조 원에 20%니까 2조 원이죠. 우리나라는 상증법상 세율이 50% 구간에 들어가니까 세금이 1조 원이 돼요. 근데 지금 3분의 1로 떨어진 지금은 3조 원의 20%니까 6천억이죠. 6천억의 반틈, 3천억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1조 원 정도가 거의 내던 거를 3천억만 내면 되니까 7천억 정도의 절세 효과? 1조 원 낼 세금을 3천억만 내면 되니까 7천억 정도 득을 보는 단계가 되겠죠. 얼마 전에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를 보면 지금 조양호 회장의 총 재산이 3,200억이었는데 상속세율이 50%니까 1,500억 정도, 상속세가 1,600억 정도 냈다 했으니까 그죠? 3,200억의 50%가 상속세였다라는 거죠. 보시면. 그러면 반틈 정도 세금을 내는 절세 효과도 신세계 이마트에서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첫 번째 망할까? 두 번째 쿠팡을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든다면 지금 동업해도 될까? 저는 이런 신문들을, 쿠팡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신세계가 앞으로 쿠팡의 대항마가 될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오히려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동업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트를 고민할 것 같아요. 정답은 이 영상을 보는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